자, 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9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아동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노키즈전 실태조사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과보고회는 특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성과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이제 일정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발표자 분과 이제 토론자 분들 중에 또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또 다음 일정이 또 있으셔서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또 고생도 하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동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송창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순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현숙 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영유아 차별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많은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 김정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김인춘 회장님과 서귀포시 어린이집 연합회 김승자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 법인분과 조정순 위원장님과 민간분과 윤은희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송은경 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발제 발표를 해주실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기획평가팀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동우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부모와 어린이 대표로 참여해 주신 김병찬님과 김사랑 어린이입니다. 네,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신경근 관장님이십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우영경 안전예방본부장님이십니다.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진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반석 어린이집 창의반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었는데요. 강다민, 고은결, 김린,
김승현, 백다은, 선아민, 신유준, 양서아, 이설이, 이소아, 임산, 차윤우 어린이가 참여해 주었습니다. 네, 친구들에게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이 경험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여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성과보고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부터 10시 45분까지 노키즈존 실태조사, 개요와 노키즈존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10시 45분부터 11시 45분 토론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부터 질의및 응답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산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1.3명보다 0.5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내에 출산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영유아 어린이에 대한 차별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등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키즈존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주 지역의 아동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와 사회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이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은 노키즈존 지도를 공유하는 웹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매장이 있으며 이 중 20.4%는 제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요. 이에 아동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노키즈존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도 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 친화, 차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제주도 내 노키즈존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략한 진행 과정은 먼저 제주도 내 노키즈존 대상으로 조사하고 노키즈존 대상을 조사하고 조사업체 선정과 조사에 사용할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도내 노키즈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노키즈존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키즈존 지도 웹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3사의 노키즈존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검색하여 노키즈존 업체를 선별하였습니다. 제주도 내 노키즈존으로 명시된 사업장을 모아 목록화하였고 151개의 노키즈존 사업장이 선별되었습니다. 리스트를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마다 등록이 제각각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 N사에는 노키즈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D사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두 곳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곳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마다 일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사에 진행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조사에 사용할 설문지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설문지에는 노키즈존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노키즈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담았습니다. 네, 옆에 세부 조사 항목을 보시면 사업장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의 노키즈존 운영 여부와 노키즈존 운영 중이라면 제한 나이, 제한 공간, 제한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사업장이 그 아이 출입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키즈존 명시했는지, 그리고 노키즈존 운영 시기, 그리고 명단 공개에 대한 생각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노키즈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련해서 노키즈존이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혜택이나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과 성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양육자, 아동 교육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내용, 그리고 성인과 아동이 함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일반 사항 및 특성은 사업자 형태부터 배상보험 가입 여부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는 노키즈존 운영주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표본의 크기는 80명으로 이는 목록한 151개의 사업장의 절반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고,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휴게시설에 10세 미만 그 아이들을 출입을 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차별이기 때문에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백화점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라고 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용 식기 및 의자 구입비를 일부를 지원을 했고요. 아이들을 환영하는 이제 마크를 부착해서 서울시 홍보 매체, 그리고 그 지도에다가 여기 식당은 오케이존입니다라고 공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또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그리고 경상북도 영덕군, 그다음 부산 금정구, 부산 동구 등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웰컴 키즈 안심이라고 해서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도 휴게 음식점에 연간 25,000원으로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상보험에 대한 지원을 이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이 있었냐 하면, 지난 국회에서 이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안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 친화 영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국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아동 친화업소 지정, 그러니까 아까 서울과 같은 이런 오케이존 지정은 노키즈존의 반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키즈존이 아동 유해 시설이 아닌 보통의 식당에서 아동의 입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만들 수 있는 등 아동 친화업소 지정이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복지부 역시 이제 미지정 업소의 아동을 입장 불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민간 단체에서도 오히려 이제 키즈존을 제시해버리면 다른 식당에서 너희들 키즈존 가라고 해서 더 이제 입장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금지 조례안을 발의를 한 바 있는데요. 2023년 4월 노키즈존 지정금지 규정을 포함한 내용을 발의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 여러 가지의 그 입장에 부딪혀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서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으로 수정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출입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송창건 의원님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주도에서 조사한 노키즈존 사업장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80개 업소에 대해서 했고요.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연령에 대해서는 65%가 제한 연령을 명시했는데요. 다만 35%는 여전히 제한 연령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돼, 안 돼라고 그때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한 연령을 보면 보통 13세 미만이 34.6%로 가장 높았고요. 또 12세 미만, 그러니까 10세 미만이 23.1%, 12세 미만이 9.6%였는데 전국구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영아는 좀 되는데 좀 뛰는 아이들, 유아랑 초등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는 이제 관광지라서 그런지 일괄적으로 그냥 한 13세 미만은 좀 안 돼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도 실내 어떤 특정 구역을 제한하는 곳은 45.2%였는데 그냥 좌석 전체를 제한하는 곳도 거의 20%가 나와서 이것도 전국에서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노키즈점 운영 시간은 주중 전체가 67.6%, 주말 전체가 23.5%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동의 출입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6.3%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잘 봐주고 하면 들여보내줄게요라고 해서 조건부로 허용한 경우도 47.3%나 그러니까 반 정도가 돼서 이럴 때 좀 나중에 왜 우리가 몇 번 이제 언론에 보도되거나 한 적이 있었죠. 제주도의 모 식당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출입을 그럼 허용하는 조건은 어떤 것을 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호자가 아이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조건이 14%, 그리고 아이가 조용히 한다는 약속 14%, 보호자 1인당 아동 1인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7.7%였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아이가 셋이면은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노키즈존 명시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88.8%는 명시는 하고 있었지만 11.2% 정도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왜 명시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77.8%로 이것도 제주도에서만 굉장히 높게 나타난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게 보통 지역 내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괜히 소문이 나서 부정적으로 인식할까 봐 숨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주도는 그냥 별로 굳이 내가 이거를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출입 허용 시간에 대해서도 아동 출입 안내 방법에 대해서도 포털 사이트 플레이스 정보는 38.1%, 가게 입구 알림판 37.4%, 가게 홈페이지 15%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알린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갔을 때 이제 거절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키즈존 운영 시기에 대해서는 개업 때부터 노키존 운영한 비율도 52.5%지만 운영 중간에 변경한 비율도 거의 이제 반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그냥 개업할 때부터 내가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하는 경우가 42.9%였고 아동안전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우려가 33.3%였는데 오히려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42.1%, 그리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의 트러블이 39.5%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업할 때는 내가 이런 조용한 분위기를 원해서라고 했지만 막상 중간에 이제 이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어떤 트러블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키즈존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77.5%가 일단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공개가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부모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온라인 공개를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키즈존 증가 방지를 위한 혜택 및 제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35%,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이 21.3%, 보호자 및 아동의 교육에 대한 것이 18.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육자 대상 교육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장소의 에티켓 및 자녀 훈육 교육이 35.6%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금지하려는 의도보다는 사실 그 부모에 대한 반감, 부모에 대한 혐오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한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냥 에티켓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근데 사실 그 에티켓 교육도 이제 아동을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부모를 표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 성인을 위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47.9%, 아동과 부모, 도민이 함께하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이 24.7%로 나타나서 그래도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견해가 더 높게 나와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노키즈존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잠깐 살펴보면요. 노키즈존 이제 찬반 논거를 봤을 때 보통 찬성하는 논거는 아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많고, 반대하는 논거로는 이제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이므로 이렇게 논거가 좀 주요 논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아동의 기본권 침해와 사업주 영업 자유 간의 충돌 문제로 이를 보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이 영업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인권이 사실 가장 상위에 있는 거고, 이게 어떤 특정인을 제한을 하는 것,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거는 차별 행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자기의 권리, 영업주의 권리로만 자꾸 인식을 하는 것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거를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괄 규제를 적용하면 이에 대한 평등층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외신에서 계속 얘기 나오죠. 저도 CNN, 그다음에 뭐 그 블룸버그, 계속 지금 뉴욕 포스트 계속 저희 그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출산인 국가에서 노키즈존까지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견해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자체를 뭔가 아이는 문제아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동 자체가 아동이 어떤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데, 이게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을 동반한 가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 이게 사실상 저는 노키즈존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객단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블당 단가. 이게 아이가 있으면 확실히 이게 조금만 시키고, 여러 명이 어른들만 있으면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노키즈존이 계속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출산은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헌법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차별 외에 다른 가능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 특정인 금지, 그러니까 뭐 노 시니어존이나 노 외국인존에 대해서의 공감대는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어떤 특정인이 금지죠. 뭐 노 유튜버존, 유튜브 하면 안 돼. 그리고 노 스터디존, 스터디하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뛰면 안 돼. 뛰었을 때는 바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영업주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바로 이거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판례 내용을 보니까 사실 아이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뜨거운 국물을 종업원이랑 딱 부딪혀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4,100만 원의 배상이 나왔는데, 이게 70%가 이 사업주가 물으라고
이렇게 배상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판례가 계속 사업주에게 많은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걸 과감하게 좀 감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키즈존 운영의 대다수 이유가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높게 샀기 때문에 이런 배상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방안을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매장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았던 게 식품위생법상 이런 모든 이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업종별 교육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각 지역의 이런 지사들을 활용한 컨설팅 및 배상 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키즈존 안내판 같은 거를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노키즈존하고 따로 이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노키즈존이냐면 화내지 마세요. 영업 방침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저 밑에 저게 되게 좀 놀라웠는데 흡연 금지랑 이제 그 반려견 출입 금지랑 키즈가 같이 동시에 다 금지되어 있는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표시들이 정확하게 있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이게 아이를 해서 이렇게 딱 금지 이런 모양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떤 그래 도안이라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동과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친화적 공간 마련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제가 그 제주도 놀러 왔다가 저희 그 이모부께서 이게 삼양 쪽에 사시는데 그쪽에는 할리스 커피점에서 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모 저희 애들 너무 떠들어가지고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여기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1층은 이렇게 그냥 저렇게 약간 조그맣게 키즈 카페처럼 그 애들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2층의 경우에는 호금 조용한 존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조용한 분위기로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지를 않고 엄마들도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입 금지예요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조용한 존이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데려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면 이렇게 너무 이제 딱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한번 제주 놀러 왔었는데 제가 어릴 때 갔던 이제 신상공원이나 뭐 사라봉, 별도봉, 뭐 일출랜드 이런 데가 약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간들은 점점 뭔가 관리가 안 되는데 뭔가 어른들만 가는 굉장히 핫한 이제 어떤 그 제가 출장 와서 이제 다른 박사님들이랑 어떤 그 카페 같은 데 갔는 데는 아이들은 올 수 없는 그런 카페는 굉장히 핫하게 시설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내가 어릴 때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랑 정말 편하게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정말 이제 환영받는 어딜 가도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내가 과연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당연히 아이들을 낳으면 제주에 와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저도 몇 번 이제 카페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왜 어쩌다가 우리의 제주도가 이렇게 됐지라는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많은 내용의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아름 연구기획평가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오늘 좌장을 맡으신 송창건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건 의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출입 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며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네, 좌장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인사말 먼저 좀 잠깐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입니다. 어린이들. 예. 우선은 이런 보고회 겸 토론회를 잘 이끌어준 우리 정순 과장님, 정순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의원 되기 전에 한 2016년 어간일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2018년도부터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동네에 그 해안도로변에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누뚱이가 있습니다. 지금 49에 난 쌍둥이 녀석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외도동인데 외도동 해안도로변에 있는 카페를 가는데 그냥 뭐 기분 좋게 갔죠.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이라도 먹어볼까. 예, 이래서 들어가는데 거절당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동네에 내가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데 거절당한다는 것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핫플레이스들 같은데 해서 오붓하게 뭐 연인들끼리 가고 뭐 이런 곳 치면 또 몰라요. 근데 마을에 있는 카페인데 그걸 못 가게 한다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뭐 속상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주들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뭐 영업의 자유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뭐 나름대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르게 봤습니다.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영업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고유한 권리인 기본권인 이런 인권들을 침해하는 것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제주도 땅에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깝다. 그리고 이게 마을에조차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가 깨지는 거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온 마을이 다 필요한다는데 그러면 그 마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없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8년도에 바로 이게 노키즈 관련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웬걸 이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인식이 공유가 안 돼서 의원님들조차도 걱정스러워하고 너 표 떨어진다. 그 뭐 너 도대체 정신 있느냐 이게 그거는 법령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지방 의원이 조례만식 한 걸 가져가지고 그걸 할 생각을 하느냐 뭐 하려면 국회의원을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역량 부족이다. 이런 생각에 법률 개정을 생각을 해서 몇 분의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랬는데 이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게 한 발자국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의 차별 금지하는 하나하나의 부분들 중에서 뭐 성적 지향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 제일 걸림돌이 됐던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참여하게 대립하는 하니까 다른 것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만약에 어린애들일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동이 들어가다가 금지를 시키면 벌을 받아요. 예. 그러면 이거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못 만들어지면
개별 법률들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따져서 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아동법 뭐 있죠? 아동보호법인가요? 아동복지법에 집어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했었던 용해인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개별 법률 하나 바꿔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이게 시도되면 전체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해서 다시 또 후퇴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시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주어져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를 실행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정할 때는 법률의 근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는데 제한을 한다고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제주도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오영훈 지사님 께서 잘 받아 안아 주시고 그래서 조례명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아동 출입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참 애매하죠. 그냥 녹시준 금지 조례, 뭐 아동 출입 업소 제한 금지 조례 딱 그게 이렇게 해버리면 좋았을 걸. 그래서 선언적 의미에 매우 후퇴되어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있었죠. 이제 지금 김경미 당시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께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논란 많이 벌였는데도 거기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조례가 됐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문화되고 그런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조례들은. 근데 이제 우리 아동 청소년과의 정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팀장님네 또 같은 분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죠? 떠들어도 괜찮아요. 예, 지금 뭐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어린이들이랑 막 뛰어다니고 목사님 단상에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딱 그게 못하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옷실 따로 마련하고 그건 이제 여건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여기도 발표했지만은 그 규모가 있는 데들은 따로 조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조그만 데들은 함께 들어올 때 구분 못 하는데 뭐 어쩌습니까? 그 뭐 떠들면 떠드는 거죠, 뭐. 예. 그, 예, 왜 갑자기 얘기가 글로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의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모든 어른들은 모두 다 어린 아이였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송창건 의원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맡은 송창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립적으로 그리고 나이브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아름 우리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기획평가팀장님, 네, 구면입니다. 지난번에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깔끔하게 발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가 확산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발제한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토론자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시간이 보통 뭐 이렇게 제한은 좀 있긴 있는데요. 10분 이내로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토론분들께서 각자들 제 사회자님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특별히 우리 김병찬, 김사랑, 김병찬 아버님, 김사랑 우리 어린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데. 예. 지금 일일이 소개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제 토론 순서는 제게 주어진 거는 우리 최진원 교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현경
우리 이제 본부장님, 그다음에 신경근 관장님, 강동우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병찬, 김사랑 두 분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불러드린 순서대로 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고마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동우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그 당시도 토론을 좀 이어주셔서 어려운 조례를 그 당시도 이제 통과됐는데 강동우 부회장님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대해서 최진원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백마디를 하는 것보다 우리 그 앞줄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40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뒷자리에서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응원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아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자는 그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의 아동인 것 같아요. 미성숙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빗대어 가지고 골프를 처음 배우면 골리니, 주식을 처음 하면은 줄이니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에요? 네, 7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서 지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 강동우 부회장님, 네, 함께 해주셨는데, 그 다른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도 좀 이런 장면을 같이 경험하면 제가 뭐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실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김아름 그 팀장님께서 그 노키즈존 실태 조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어린이날 한마음으로 많이 듣습니다. 아동의 가 이런 그래도 이런 걸로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제주도가 선언적 의미로 불가하다, 좀 아니다 이런 말.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한도적으로 국제 자유도시에 해외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 가족, 문화, 연령 이런 거 차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역을 상생의 길로 이끌고자 한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출발에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소상공인의 그 2014년이었죠. 그 사고가 나서 그 배상 책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노키존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CCTV가 없었고요. 또 공제의 어떤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로서 그 4천만 원에 대한 그 보상금을 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란 우산 공제회가 있죠. 또 공제회 안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시작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그 책임을 다 지는 것이 가정 형편에 따라 어렵지만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성인이 요구하는 대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아동뿐만이 아니죠. 성인도 그러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아이들만 그런 이유로 전체 연령 아동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이야기한다면은 손님이 오셔서 제가 점심이 좀 늦었는데 늦게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제 옆 테이블에서 벌써 손님들이 한 팀 오셔가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여행지니까 그러셨겠죠? 낮술을 드시고 계셨는데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성이 높아지더니 뭐 상을 뒤엎고 이렇게 싸움이 나길래 제가 손님을 모시고 온 입장이라서 조금 일찍 식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단지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키즈 존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처럼 제가 그 업장의 사장님이어서 만약에 너 지금 여기 난장판 부린 분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7세요? 42세요? 30세요? 나이값을 못 하시군요. 30세 이상 저희 업소는 출입 금지입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문 입구에 붙여놓으면 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죠. 그래서 나이를 연령으로 어떤 차별하는 기준선을 두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업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도 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영업을 하는 것이 나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내 매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망해도 내 책임이잖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통합을 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문제로 공론화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쏟아내는 이 수많은 그 저출생에 대한 이런 문제는 도대체 말 따로 실행 따로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연령을 대상으로 10세 미만 출입금지, 13세 미만 출입금지, 자기 업장이라고 무슨 근거로 우리 아이들 지금 7살인데 여기 지금 2시간씩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 소수 불과 몇 명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나이를 제한해가지고 출입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모든 분들이 같이 인식해 주셔야 이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지향하는 바로 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죠. 또 하나 직접 보신 바와 같이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거나 무슨 소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가 내린 지금까지의 결정이 내가 통념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이, 미숙해, 얘네들은 가르쳐야 돼, 부모가 훈육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아동이 훈육의 대상이라고 부모가 가르쳐야만 한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누구 부인이 이 남편을 지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빨래는 빨래방에 가서 하고 노래는 노래방에 가서 부릅니다. 엄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이 여성이 엄마가 애를 잘 못 봐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사용하기는 참 모호한 용어입니다만 맘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영업의 자유만을 이렇게 일차선상에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출입 금지라고 하지 말자. 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곳은 걸어 다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될 텐데 출입금지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놓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만 제시하고 오지 말아야 될 대상만 제시하는 것이 저는 이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일 경우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미성숙하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여기서는 떠들면 안 돼요. 조용히 말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7살 된 아이들 하고 있는데 왜 13세까지 이렇게 출입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다. 그러면 중고생까지 전부 다 이제 출입이 금지된다는 얘기인데 네, 정확한 것은 아동에게 위해가 될 때 그곳이 출입 금지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죠. 아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성인의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되는 통제와 훈육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5살만 돼도 놀이할 때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 놀이를 통해서 요새 배우는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친구들을 배제하지 않는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 현장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차별 금지 아니면 출입 금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는 뛰면 안 되는 곳이니까 조용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마세요 라고 쓰지 말고 여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주면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매장 자체를 내 영업권이니까 너는 오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어쩌면 이런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그 나이 든 사람 니네 오지 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 남동생이 아이가 4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노키즈존이면 너는 다 노키즈존 아닌 다른 매장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4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을 제가 보면서 아이가 한 명 자라는 동안에 부모가 많은 것을 제한받아요. 노키즈존을 굳이 쓰지 않아도 부모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우리 아이들을 눈치 보면서 거부당하는 그런 곳에 굳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제주도에 와서 이제 자란 돈가스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이는 갈 수가 있는데 아이가 4명이다 보니까 막내는 어리잖아요.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 끝나고 나서 이 막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나 때문에 거기를 형아가 못 가서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건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라산에 등반을 갔다가 오다가 신기한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부모가 3살, 5살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안고 한라산 등반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업고 저렇게 등반을 하는 부모가 있나 보다 했더니 제주도를 여러 번 왔지만 이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같이 가려고 하면 20년 후가 될 것 같아서 20kg짜리 배낭을 메고도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내 아이랑 같이 한라산에 간다면 정상이 아니라도 내가 중간까지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이렇게 누군가가 금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키즈존이라는 것은 단지 그 아이를 차별한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을 같이 하는 동반자를 거부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겠다라고 실제 경험하도록 만들면서 저출생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준원 교수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별 금지할 생각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됐으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어른 돼서도 매우 안 좋은 그런 사회로 되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차별 이렇게 놓기 좋은 이렇게 좀 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우현경 본부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린이집 안전공제의 안전예방본부장 우영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토론을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생애 전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있고 또 아이들이 이 친구들 누구나 다 좋은 그 친구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생애 초기에는 누구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그 사회의 이론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도 결정된다라는 그런 필수적인 어떤 사회의 구성원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전제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하고요. 저는 이 그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노키즈존 그 실태조사 관련된 토론에서 저도 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균형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 조리실은 아이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기계실은 접근 금지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여기는 위험하구나 납득할 수 있고 자신이 거부된다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된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이 노키즈존 그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이 뭐 음식점이라든지 일상 공간에서 아이들의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초저출생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그래서 이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또 극대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권리를 굉장히 과잉되게 요구한다라는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 주장이 지나쳐서 또 사회적 반발심이라든지 또 자영업자의 생업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거에 대해 사회 전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제 어린이집 쪽에 종사를 하면서 예전에 저희 안전공제가 생길 즈음에도 사회적으로 그 IMF가 이제 그 발생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 비슷한 어려움들을 어린이집이 많이 겪었어요. 그때 이제 느끼기에 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아이들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의 희생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구나.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막 확장이 됐던 시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또 그 제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까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뭐 놀이 지도라든지 그런 실내 놀이터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대안적인 공간까지 같이 간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양쪽의 입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조사 내용은 김아름 박사님께서도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키즈존 제한 연령이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 토론문 준비할 때는 아이들의 자기 조절이 어려운 영유아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막 중학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 왜냐하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앉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연령까지도 노키즈 존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가 타인의 배려나 공공의 에티켓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훈육을 못하고 있다, 교육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키즈 존 사업장 운영에 관해서도 안전사고 발생이나 분쟁에 관한 것들이 가장 큰 이제 요인이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의 역할 갈등 또 분쟁에 대한 어떤 해결책 미비 이런 것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고려가 된다면 당당하게 노키즈 존 금지 법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처 역량이 우리 사회가 부족하고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정말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 양육에 관련된 놀이지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소상공인 조사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부모들에 대한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훈육을 하거나 또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사업도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도 조금 보다 확대가 돼야 되고 그거는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면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도 하고 직장어린이집 원장도 한 11년 했고 어린이집 교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공제에 와서 이제 보다 보니 저희 안전공제가 설립될 당시에 한 2000년대 초반 그때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장님들이 법안도 없고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합의금 막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소송에 가봤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히 돌연사 문제 같은 경우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그 폐업을 해야 되는 존폐 위기까지 이제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공제제도를 추진을 했고 저희도 영유아 보육법에 안전공제를 집어넣었고 그래서 현재는 2009년도에 안전공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신속한 이제 치료비 지원 그리고 민사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실제적으로 15년간 지금 저희가 운영이 되면서 영유아 대상의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 기준인지 저희가 이제 그 부모 응대를 하고 합의금이 도출이 되면 보험으로 지급도 하고 민사소송 법적인 분쟁으로 갔을 때 공제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가 처리하듯이 그런 처리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육교직원 권익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된 뭐 이런 분쟁도 많아지고 해서 형사소송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가 형사소송 지원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현장에 그런 노력들도 많았고 또 한 15년 동안 노하우들이 이제 축적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극복도 아동차별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아이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런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1차적인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공적사회보험의 확대라든지 이런 안들이 굉장히 주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면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이 사실 지금 이 친구들 여기 토론장에 와 있는데 토론장에 이렇게
입장이 허가되는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이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이 결정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던 간에 이 결과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떠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좀 같이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른의 그런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또 모두가 사회적인 인식에 관련돼서 모두가 느끼는 어려움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또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사업주, 또 부모, 또 전문가, 수행기관, 또 지자체 이렇게 이제 토론회, 일회성의 토론회가 아니라 약간의 협의 체제가 좀 구축이 돼서 계속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의 효과를 다 차원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대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각의 주체가 효과적으로 인식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행 체계 마련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함께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우현경 본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정리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우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배상 책임의 그 분쟁에 휘말릴 때에 어떤 다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어린이집 운영을 해본 경험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프랑스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왔었습니다. 놀라시지 않는데 프랑스요. 외국 프랑스. 거기에서 방송국에서 저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주제는 뭐였느냐면 왜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국가가 되었을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노키즈 존 이런 거를 그냥 둘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러니 그 초저출생 국가가 되겠네. 이거와 그러면 그 다른 대책은 없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인터뷰를 좀 해서 프랑스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걱정을 해요, 대한민국을. 그런데 그 중앙의 언론들은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더 많이 알려지고 문제 인식을 좀 같이 하고 개선책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꾸 하울링 생겨서 그 다음에는 우리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의 신경근 관장님, 늘 어린이들과 함께 하셔서 수고 많습니다. 네, 소개받은 신경근입니다. 제가 27년째 아동복지를 하고 있어요. 27년 하고 있는데, 처음 제가 사회복지 임원했을 때는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7%가 된다, 14%가 된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는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어르신 문제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이제 국가가 드디어 우리 아동들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고 있고, 그래서 반가운 일입니다. 또 이렇게 이러한 시기에 이제 아동 권리와 아동 친화적 환경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지원센터 강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늘고 있더라고요. 작년 토론할 때는 제가 78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5월 달에 보니까 이제 85개로 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토론을 할 걸, 그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노키즈존이 어떤 부분이냐 봤을 때 결국은 권리 의무 이행자인 어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 송창훈 의원님께서 작년이 9월이죠. 제가 2023년 2월 달에 토론해서 한 7개월 동안 뭐 된다, 안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도 아동 출입 제한 업소 노키즈존 확산 반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점은 정말 저는 큰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은 당사자가 왔잖아요. 저번에는 저희끼리 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들으면 우리 아동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아마 내년도에는 이 아동들도 발언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로 많이 진전됐다는 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 발표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뭐 많은 말씀 하셨는데 아동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뭐 조금씩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서 인권의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성인같이 자유롭고 존엄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은 말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동등하다고 하면 이 문제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노 커플 존 했을 때 우리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왜 그럴까요? 당사자들이 발언권이 없어서, 더 쉽게 말하면 투표권이 없어 이런가라고 하는 거 보면서 여전히 우리 아동들은 비차별 원칙이나 아동 재산의 원칙에 대해서 좀 배제되고 있구나. 따라서 이 부분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침해할 소지가 있고, 우리 이런 아동이 건강심을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차별과 냉대를 받는 아동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아동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잘 커야 하는 아동들인데 우리 말하자면 미래세대 주역이라고, 주역을 대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지역사회 관점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022년 7월에 위대한 도민시대 사랑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으로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여러 목표 중에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특히 공동체 신순오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동회복이죠. 제가 제주에 온 지가 한 27년 됐는데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는 순오름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를 인정하는 공간과 배려, 믿음을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당연히 아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과연 그렇게 되냐? 조금은 의아스럽고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관광객이 1,000만을 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대마도 예시를 들었어요. 들었으면서 차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면서 또 대마도를 갔었어요. 가면서 혹시나 했는데 업소는 노코리안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안 왔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친화적으로 됐나 생각했는데 관광지를 가니 노코리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밥은 먹고 문화는 즐기지 말란 말인가? 다시 한번 꼭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제주도가 보면 대만 사람도 많이 오고 중국인도 많이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물론 언어가 안 통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노키즈존 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커서 다음에 제주도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지 않는 제주도가 될 거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 의무 이행자의 관점을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저출생이라는 정말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져요.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저희 아동들이 커가기에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정부에서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혼, 축산, 양육이 행복한 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모든 아이를 국가가 소중하게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까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부분 과연 가능하냐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첫걸음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게요. 또 일전에 항공기에서 아이가 운다고 한 어른이 그 부모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폭행한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많이 타고 다녀요.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압차도 있고 답답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부모가 어른을 폭행하고 뭐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과연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회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지 몰라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울어도 다들 응원해주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싶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 당사자분 와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돼야지만이 아동들이 더 성장하고 우리 아동들이 나도 행복하게 컸으니까 내가 내 아이를 놓고 싶다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놓기 지원 업소 입장에서의 의견과 고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지원해야 할 것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강동호 부회장이 계셨는데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연구자가 제안한 대로 제주 지역사회에 아동이 갈 만한 데가 많아야 돼요. 우리 복지관이 도남동에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반증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는 갈 데가 없었는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러면 키즈 카페 가면 되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 아동이 많이 갈 수 있는 곳도 만드는 것도 결국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 된다면 조금씩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환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근 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아동복지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 평생 애쓰고 계신데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그 노키즈 존 관련한 부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몇 개의 그 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볼 때 인권의 부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의 복지 관련한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저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법령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조례까지 이어질 때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아동 인권으로 바라보면 이게 우리 행정자치 쪽에서 이제 다뤄야 돼요. 근데 아동 복지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아동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담당해 주게 되고 또 이렇게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영에 관련한 부분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일자리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 이쪽 관련한 부분으로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다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신경근 복지과장님께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이나 질문을 우리 토론자님들께서 지금 토론하시다가 활지자님들께 먼저 하실 일이 있으면 먼저 제안들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김아름 우리 박사님하고 우형경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불편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동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몇 가지 얘기할 거라도 있는데 앞에서 다 얘기해 버려갖고 네. 이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까지 전부 아까 실태 조사니 이거 뭐 개선해야 될 방향인 이게 전부 다 얘기를 해서 이게 제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좀 준비한다고 해서 이거 뭐 A4 용지 한 2장 정도 이렇게 그 정리하고 왔는데 전부 그 내용이 앞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노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의식 개선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한데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과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진짜 우리 국민들 의식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한 20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갈비집에 가서 뭐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말리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 앉은 아동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같이 식당에 가도 지금 떠드는 아동들이 없습니다. 또 그걸 알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뭐 안 들여와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노케준 문제가 작년 2월쯤인가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노래 제정을 위해서 와서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토론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노키준 문제가 그 전국적 이슈가 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 저기 이쪽 소상공인 입장을 뭐 잠깐 대변하고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찬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 문제가 이게 조례로까지는 이게 제정이 가능한 것까지는 좀 의미 좀 있었습니다. 어쩌체 해서 약간 뭐 강제 규정 같은 건 다 빼고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해서 일단 조례 제정은 됐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도민들이 그 많은 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는 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노키즈 존을 하는 업장 입장을 봤을 때 이게 사실 뭐 우리 아동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굳이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키즈를 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외식업 중에서도 카페, 또 카페 중에서도 시내 카페가 아니고 전부 그 외곽지 관광지에 있는 그 전망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그 노키존이 이렇게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운영을 하냐? 애들 때문에 애들이 많이 와서 이 노키존을 운영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노키존을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이제 이 노키존 운영했을 경우 이게 사회적 지탄이 된다 했을 경우는 홍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홍보를 하냐? 이건 고객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했을 경우 고객들이 이런 노키존 카페가 있네. 옆에는 꼭 그 뭐 노키존이 아니고 애들 다 갈 수 있는 카페가 오면 이 고객들이 이 노키존으로 운영되는 카페를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작년에 아까 그 신경진 우리 그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했을 때는 78개 했는데요. 이건 85개.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했던 그 카페들이 노키존을 포기한 곳은 저 생각에는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험금을 지원하고 뭐 시설 개선을 해준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분들이 그 노키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뭐 보험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다. 얼마 되겠습니까? 그 지원하다 일단 뭐 명분만 이렇게 주는 건데. 여하튼 우리 사실 노키존을 운영했을 경우 모든 국민이 여기 가면은 우리가 노키존 했을 경우 저기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다고도 안 합니다. 이게 장사를 되니까 이게 노키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어디 방송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했을 경우 이 부분을 우리 아동인권 문제라도 재수사문제 심각하게 했을 경우
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그 국민들 합심해서 야 요런 데 하면 안 된다. 야 우리 이용하지 말자.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뭐 적어 오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아까 얘기해서 다 나왔던 문제라서 굳이 그 중복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런 인식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고 잘하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도덕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도덕 교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튼 도덕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우리 그 성숙한 우리 민주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준 문제도 이런 그 도덕 교육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저기 하다 보면은 그 우리 어린이 세대가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몇 년 후에 뭐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문제가 아예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 시간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는 건 안 된 것 같고 이번 그냥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동우 우리 부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 노키즈존 관련해서 운영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그 의견 수렴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그런 정도만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좀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입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아동복지법에 그 아동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뒷받침되는 게 벌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로는 저희들이 이런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매우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아동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물론 탈락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하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왔는데 어린이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는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얘네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그 교육청 차원에서 부분도 이렇게 좀 책무를 좀 부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도지사에게만 책무가 주어지는 조례입니다. 영업주라든지 보호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의 부분에서 매우 부족함을 저도 좀 느끼고 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모름지기 저기 법원에 그 버찌나무에 버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버찌나무에 앉아 있는 참새를 쫓기 위해 포를 쏟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뭐 생이초를 하나 쏟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서 날려버리면 되지. 그 참새 쫓기 위해서 그 대포를 쏘아가지고 참새를 날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례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뜻이죠. 해야 될 내용들을 그 선에서 좀 하면 되는데 우리 영업에 방해가 된다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자체를 거부를 하고 배제하고 또 함께 온 부모님조차도 배제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노키즈 존 할 때에 그 키즈의 나이가요, 그 영업주들이 키즈에 제한을 둬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마음껏 하는 거예요.
뭐 5살짜리도 되고요. 우리는 뭐 10살짜리 하겠다. 그 영업주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 기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죠. 그리고 이거는 그 신구업입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를 운영할 때 그 일정 기준에 맞도록 뭐 이렇게 조건들은 몇 개 있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들만 다중이용 시설로서 신고를 하면 그 관계 당국에서는 수리해야 될 책무만 있어요. 그럼 그만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최준원 교수님하고 우현경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아이들 위해를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들은 허가 사항입니다. 예, 그게 이제 유흥업소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곳인데 그런 자유를 가지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강동우 부회장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약간의 당사자이기도 한 우리 김병찬 아버님과 김사랑 우리 어린이 아동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저에게 시간을 잠깐만 주세요. 자, 반석 어린이집 창의반 친구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친구들. 자, 친구들을 부르면 박수 3번 쳐보자.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끝날 거니까, 조금 이따 끝날 거니까 끝까지 조금만 잘 앉아서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발표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누나 발표 잘하게 응원해주세요. 알았죠?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딸아이와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는 혼자 유일하게 좀 노키즈존 이런 곳은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생 5학년 딸아이와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면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찬입니다. 노키즈존, 아이를 동반한 일행은 출입할 수 없는 곳. 저는 무조건적인 반대도 또 찬성도 아닙니다. 노키존이 진짜로 도입되어야 할 곳과 도입돼서는 안 될 곳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이곳만큼은 제발 노키즈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역 앞에서 맥주를 파는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시간은 대략 11시쯤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1시, 장소는 술집.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술집에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고 계셨죠. 아이들은 동영상의 영혼을 빼앗긴 채 술집의 풍경과 소음이 익숙한 듯 술안주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곳은 노키즈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모가 가게로 들어오며 당당하게 어른 3명, 아이 3명이 앉을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고는 아이들을 추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새 그 작은 술집에는 아이들이 5명이 되었고 뽀로로 음악과 장난감을 소개하는 유튜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즈 카페가 아닌 키즈 동반 술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아무리 보호자와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들이 이런 술집에 출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진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드시거나 따로따로 외출해서 드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님들께서 정작 그런 유해 환경에 자신들을 위해 노출시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해한 환경이 보호자가 동반하면 유해하지 않은 곳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곳은 노키즈 하지 맙시다입니다.
23년도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대비 노키즈존 운영 업장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제주가요. 네. 반면 올해 7월에 보도된 기사에는 2019년에 아동 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고 5년 동안 준비해온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서 사실상 탈락했다는 기사였습니다. 12월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노키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아동 친화도시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키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의 뒤를 이어 딸아이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가름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 뒤 이렇게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차별을 받고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노 실버존을 만든다면 노인이 된 우리가 그 젊은이들에게 이건 차별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데 노인이 된 우리를 다 빼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때 가서 노실버존은 차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열 건가요? 우리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 라고 하며 라떼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어른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랑 어른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광초등학교 5학년 김사랑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커피숍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쁜 커피숍에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학교와 학원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고 싶은 예쁜 커피숍이 있었는데 노키즈존이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노키즈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 노키즈존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시는지 물었을 때 조용한 가게 분위기, 진상 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진상 부모님도 아니며 저는 그 가게에서 그릇을 깨거나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갈 수 없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단횡단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만들고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면 될 일을 왜? 아이들을 동반한 손님 전체를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모든 국민은 기본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해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무턱대고 차별하고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아빠와 노키즈존 관련 기사, 설문조사 결과, 실태조사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많은 설문조사에서 왜 저희들의 생각은 묻지 않죠? 부모님들과 아이가 없는 어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있고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신라 장군 이사부는 지하에서 어이없어 웃을 겁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하늘에 계신 방정환 선생님께서 오늘의 이 토론회를 보시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예, 당당한 그리고 또 정당한 그 주장을 우리 어른들이 잘 받아 안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론자님들께서는 아마도 토론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우리 발제에 관한 내용들을 좀 거론하시면서 이제 토론해 주셨고, 근데 지금 발제 두 분하고 우리 우현경 토론자님께서 혹시나 더 저희들에게 이거 토론하시면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라든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먼저 이석을 해야 된다고 좀 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아닙니다. 제가 지금 1시 비행기로 올라가 봐야 돼가지고 느끼하게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제 김명찬 부모님과 김사랑 님의 토론은 꼭 듣고 싶었는데 듣고 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연구를 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꼭 면담을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또 관장님 그리고 또 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현경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먼저 이석하게 돼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토론회를 다 들으면서 저희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일상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아름 우리 팀장님하고 우영경 본부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지금 그 플로에서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우리 이제 답변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오랫동안 지금 앉아 있는데 뭐 힘들면 나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예. 혹시 플로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하면 이게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 토론자에게 지정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됩니다. 예, 해도 되고요. 예. 행복해야 돼. 잘 살라. 자, 우리 장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플로에 계신 분 질문 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굳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우리 이 토론자들의 얘기가 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첨언할 거 있으면은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동우 예. 부회장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여하튼 뭐 제가 뭐 사업주 쪽을 뭐 크게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 노키즈 좋은 업장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려면 어떤 단계를 꼭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제가 지난번에 전부 제안드렸던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안했던 부분이 오늘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 위원장님께서 좀 반영을 해서 나중에 정책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강동호 부회장님 말씀한 내용, 발제에 있는 내용들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준원 교수님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근데 네. 사실 제가 원고에 적었는데요. 그 발제자의 원고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출입금지 도안을 개발해서 배포하겠다는 제가 원고에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출입 제한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약간 의문이 들었고, 또 여기 지금 20쪽에서 22쪽에 보면은 그 업체에게 그 필요한 혜택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성인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육자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실제 이 배제와 차별을 하는 대상자인 사업주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당사자인 아동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서 제가 이 토론 원고를 부탁받고 이 발제자의 원고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 우리 사랑 어린이하고 또 유아들이 같이 참석해 주어서 사실 반쪽짜리 토론회가 될 뻔했는데 굉장히 그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같이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또 어린이집에서 같이 참석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또 관심 기울여 주신 제주도에 대해서 거듭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제 저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노키준으로 운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전제죠. 전 그렇게 봅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노키준으로 운영을 하는 신고업인 경우에는 단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한다면 허가받고 하세요. 법에서 보장받은 대로 허가받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저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노키준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라. 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데는 별도의 부담금을 더 많이 지어라. 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의 권리이고 절대적인 권리라고 봅니다. 영업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충돌이 될 때라면 절대적인 것이 우선이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꼭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제 모두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제가 좀 지나쳤습니다만은 뭐 다른 무슨 포괄적 금지법이라든지 찬반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나도 그라도 우리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의 차별들이 있다면 개별법들을 고쳐서라도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보장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최준원 교수님하고 문제 의식이 좀 기본적으로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이제 현재의 조례에 근거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발 나아가는 거다. 전 그런 생각이 좀 가져집니다만 어쨌든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그 이제 김아름 우리 팀장님 가셨지만은 또 저기 우리 발제 그 조사할 때도 그 부분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에 대한 기회를 꼭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 인식 개선을 하는데 그분들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그냥 뭐 당당한 권리를 가져서 지금 뭐 우리 마음껏 뭐 노키준 운영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 그분들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장님께서 또 추가로 토론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 마지막 토론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아동이 한 말에서 아, 정말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뭐 제주에서 산 지는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다른 곳을 가봐도 제주도만큼 아동 친화적인 환경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지역 권리 의무자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업소도 마찬가지고 아동 친화적인데 일부 아까 뭐 몇 곳 정도 비율로 따지면 많지만 85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환기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도 좀 변하고 저희도 좀 노력하면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 도시라는 인증은 뭐 오래 받겠지만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환경을 만들어준 거는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도 좀 더 노력하고 특히 오늘 저는 감사드리는 게 어린이집 해서 오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실무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좀 더 우리 이렇게 너무 훌륭한 우리 원아들을 보면서 아 미래에 희망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참여해준 아동부에 감사드리고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딱 시간을 맞췄네요.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토론의 시간을 마친 거는 좌장인 제가 잘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과 발제하신 분 함께 이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맞춰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좌장으로서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를 진행해주신 송창건 의원님을 비롯해서 참여해주신 토론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좀 빠져서 휑해졌지만 저기 앞에 계신 분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조금만 오셔가지고 좀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